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테슬라에서 사태가 한창 심각하던 시기, 특히 불매운동이 거세졌을 때 일론 머스크 대신 새로운 CEO를 앉히는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얘기 우리 방송에서 자주 다뤘었는데요. 이사회가 그런 이야기를 부인하든 말든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이번이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이사회는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했죠. 그게 경고든 뭐든 간에 말입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테슬라 CEO로 남을 건지 도지에 집중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죠. 그리고 저희는 이번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은 머스크가 지금껏 했던 것 중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최근 4, 5년 사이엔 그랬던 것 같아요. 브랜드 이미지가 무너지고 있던 상황이라 이번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든 아니든 말이 오갔느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중요한 건 머스크가 다시 테슬라의 중심에 섰다는 겁니다. CEO로서 실질적인 리더십을 회복한 거죠. 그게 테슬라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생각엔 머스크가 백악관이나 정부 일에 관여하던 시기는 사실상 끝났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기도 어려운 게 머스크는 어제 내각 회의에 Make America Great Again 모자를 한 개도 아니고 2개나 겹쳐 쓰고 나타났잖아요. 물론 지금은 행정부 초기처럼 도지에 집중하기보다는 테슬라 쪽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브랜드 이미지에 생긴 타격이 여전히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 얘기는 우리가 방송에서 정말 많이 다뤘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머스크가 앞으로도 그런 정부 회의에 계속 참석한다면 좀 놀랄 것 같아요. 요즘은 그가 정부 쪽과는 좀 거리를 두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얘기해온 건 브랜드 이미지 타격 문제입니다. 이건 바로 잡아야 하는 문제죠. 앞으로는 자율주행, 로보틱스, 중국 시장 반전 등 엄청난 성장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BYD가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고요. 리더는 리더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머스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컨퍼런스 콜에서 머스크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머스크에게 기대하는 모습도 바로 그런 리더십이죠. 주가가 오른 것도 그런 기대감 때문입니다. 결국 테슬라의 가장 큰 자산인 머스크가 본업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이사회와 머스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든 간에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테슬라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하죠. 제 생각엔 그게 아마 웨이모와 토요타의 협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요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잖아요. 지난 12개월 기준으로 세계 상위 3위 안에 드는 모델 중 2개가 토요타 차량입니다. 이런 토요타가 매주 20만에서 25만 건의 유료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웨이모와 손을 잡는 거죠. 이게 왜 테슬라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나요? 개인적으로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큰 위협이라고 보진 않아요. 물론 웨이모는 지금 4개 도시에서 24만 대 차량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확장해 나가겠죠. 출발선에서는 웨이모가 먼저 앞서 나갔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사이버캡,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 택시 이야기가 나오면요. 자율주행 기술의 규모나 범위 면에서 테슬라가 그 시장을 주도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제휴나 협력은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협력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전략에 대한 제 생각을 바꿀 정도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건 머스크가 더욱더 테슬라를 직접 이끌어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고 봐요. 앤마리가 말했듯이 정부 회의에 가서 모자 2-3개씩 쓰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란 거죠.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조금 전 대박 소식이 나왔는데요. 자, 유럽에서 2026년 1월부터 이 국가에서 그 자율주행을 전격 승인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건 빅 뉴스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유럽에서 전역에서 만약에 확산이 된다면 테슬라의 FSD 비감독 자율주행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건데요. 자,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라라 트럼프와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급속히 확산될 것이다 인터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텍사스 오스틴 6월 지금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자, 10대에서 20대 이렇게 일단 시작은 하지만 자, 이게 기술적 완성도가 이미 중국의 테슬라 FSD에서 보듯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국가의 규제 걸림돌만 제거가 되면 자, 인간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자, 이런 확신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소식
그 영상 뒷부분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 중간 부분부터 중요한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영상을 여러분이 정주행 하셔야 제대로 된 내용을 뽑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먼저 그 앞부분 영상을 잘 보셨는데 데나이부스가 테슬라에 대해서 그래도 비교적 균형 잡히게 이제 기술주 분석을 하는 분이죠. 자, 이분이 그 최근에 일론 머스크 도지 공식적인 사태와 아울러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었는데, 이제는 그 일론 머스크가 물론 잘하고 있지만 더 집중적으로 그 테슬라에 복귀해서 이제 BYD 등 경쟁사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추격자들을 더 큰 차이로 따돌려야 하고, 또 지금 6월부터 반값차 그리고 비감독 자율주행 중요한 그 테슬라 이슈들을 이제는 정말 챙겨야 된다, 이렇게 데나이부스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자, 건전한 비판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없는데 지금 도지위원회 활동은 그 정도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중간 부분에 왜 그런지도 자세하게 자료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빠르게 지난주에 테슬라의 그 현재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그 전 세계 기술주 1등부터 10등을 정리를 했는데, 자, 애플이 2등으로 내려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으로 올라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AI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엔비디아 역시 지금 빠르게 그 메타의 그 앞으로 좀 AI 투자 확산하겠다 소식에 엔비디아도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자, 아마존 메타 역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5등까지가 다 1조 클럽에 가입된 상황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시총이 3조 달러입니다. 자, 이게 이제 앞으로 테슬라가 빠르게 2030년까지 이 기업들을 다 합친 가치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게 이제 테슬라 기업이죠. 그래서 열심히 지금 테슬라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테슬라 시총은 9,200억 달러, 자, 1조 달러에서 살짝 미달되고 있지만 그래도 월마터 알파벳 C를 제치고 8등의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그 S&P 500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지금 9 영업일 연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이고, 관세의 충격이 이제는 잦아들면서 다시 원위치를 향해 가고 있다는 모습을 여기서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테슬라 역시도 지금 7거래일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워낙 변동성이 심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거래량 꾸준히 1억 1,400 주가 거래되고 있죠. 평균적으로 한 1억 안팎의 거래가 되고 있어서 거래 물량도 받쳐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투자자한테는 전설 그 워런 버핏이죠. 자, 이분도 60대 이후에 자산을 크게 불렸는데, 자, 오른쪽에 운전을 하신 분이 아벨 부회장입니다. 이번에 그 버크셔 연례주총서 깜짝 발표가 있었는데, 버핏이 이번 연말에 물러날 것이다, 깜짝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겁먹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자, 이분은 정말 그 경제 독립 그 꿈꾸는 분들에겐 롤모델인 분인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관세에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한국에 대해서도 이 북한의 핵무기가 왜 필요한가 따뜻한 관심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극적인 베어 마켓이 아니다고 하면서 시장에 좀 용기 있게 맞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은 그 전 세계와 무역을 하려고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 그게 이제 각 국가가 잘하는 거를 수출 수입이 이제 자유롭게 돼야, 자유무역주의가 돼야 세계 경제 번영한다는 게 이제 워런 버핏 할아버지의 확고한 생각이시고, 그래서 그 비교 우위가 있는 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각국은 집중해야 된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큰 틀을 바꾸기 위해서 그 관세로서 판을 새롭게 짜고, 이를 통해서 이제 미국이
그동안 뺏겨왔던 어떤 그런 미국의 그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거를 이제 일거에 뒤집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있지만 워런 버핏의 말도 일리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각자의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우리가 잘 뒤집어서 봐야 되고요. 자, 버핏 회장은 그 지난 중시에서 나타난 기록적인 급락에 관해서 본인이 버크셔를 인수한 뒤로 회사에 근본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주가가 매우 짧은 기간에 반토막 난 일이 무려 3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발 충격은 극적인 베어마켓 약세장이나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세계 경제가 그렇게 위기가 아닌 거죠, 사실은. 워런 버핏이 말했듯이. 그래서 이럴 때 용기를 좀 내야 된다는 거죠. 저가 매수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고. 자, 중간에 보시면은 시장이 하락할 경우 겁먹지 말자. 이게 워런 버핏 할아버지 얘기죠. 시장이 오를 때 흥분하는 사람이라면은 주식시장은 참여하기에 끔찍한 곳이다. 그러니까 감정에 투자를 좌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을 잘 새겨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버핏 회장은 그 도지위원회에 대해서도 미국이 결국은 관료주의 놀랄만한 만큼 퍼져 있다. 전염성이 강하다면서 일론 머스크를 간접적으로 이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한편 그 재정 적자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거는 버핏 회장 말씀인데 이거는 그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죠. 가정 경제도 그렇지만 그 재정적인 면에서 수입과 지출 항상 수입이 1원이라도 많아야 된다. 이거는 항상 슈퍼리치들 부자들이 강조하는 점입니다. 자, 지금 그 미국에서 차 부품의 25% 관세가 이제 부과가 시작이 됐죠. 테슬라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면제를 받는 거고, 그래서 현대차 이런 데는 이제 타격이 있겠죠. 많이 걱정이 됩니다. 자, 중국이 수입량은 줄인다더니 썬더볼츠 등 할리우드 영화를 줄개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표면적인 액션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관세 145%, 125%. 자, 이거는 이제 말싸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각국의 그 타격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썬더볼츠 영화 저도 그 개봉할 때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저는 그 과도한 액션보다 땀 흘리는 그 우직한 액션이 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아주 재밌게 봤는데 이 중국에서 썬더볼츠 할리우드 영화를 개봉한다는 거는 말은 그렇게 관세 전쟁을 말싸움은 해도 결국은 미중 간 파국은 면하고 싶은 게 이제 그 중국의 속셈이죠. 그래서 중국이 제한령을 보류한 것 아니냐, 이제 협상을 앞두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중국의 반가운 소식인데 그 미중 관세의 쇄빙선 역할, 그러니까 이제 그 펜타닐 등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의논을 해보자. 너네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런데 이제 중국은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관세 협상까지 이제 물꼬를 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을 보시면 중국도 미국도 서로 이제 트럼프 시진핑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중국은 시진핑 황제죠. 최고 지도자의 체면 관리가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먼저 말로 크게 꼬리를 내리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트럼프도 펜타닐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되고 중국도 펜타닐 너네가 뭘 원하는데 이렇게 미국에게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미중 무역 협상으로 넘어가자는 것이 현재 중국의 속셈으로 중국의 구상인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도지를 공식적으로 사퇴하면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여기서 12명과 마지막 인터뷰를 했죠. 여기서 테슬라의 복귀에 앞서서 그 주류 언론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AP통신 기자까지 초청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AP통신은 이제 걸프만에 대해서 좀 이슈를 일으켰죠. 자, CNN에 따르면 머스크는 테슬라 이사회가 자신의 후임을 물색하기 시작했다는 전날 월스트리트 저널, 정말 이건 악의적인 보도를 긴급 부인한 후에 이제 인터뷰까지 자신해서 나섰는데 1번, 2번, 3번을 보시면은 그 머스크는 이제 부처님을 그 인용해서
불교의 부처가 꼭 필요한가요? 라고 반문한 뒤 부처 사후 불교는 더 융성했다. 따라서 그 도주에서 물러나더라도 도주의 그 개혁이나 혁신은 계속된다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2번 머스크는 그 주류 언론에 대해서 이제 오랜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격적이지 않았다. 참 이런 거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죠. 너무 대립각을 세워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1분기 그 어닝에서 보여준 그 머스크의 굉장히 그 세련된 그런 발언들은 결국은 이제 투자자를 안심시키면서 그동안 반토막난 테슬라 주가를 조금 안심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기여를 했는데 머스크다운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은 앞으로 도지를 사퇴하더라도 악의적인 이제 언론들은 뭐 머스크와 트럼프 관계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에게 한밤중에 전화를 해서 백악관 부엌에서 캐러멜 맛 아이스크림 꺼내와라 그러면서 다른 장관에게는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둘이 맛있게 아이스크림을 먹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도지가 끝나더라도 계속적으로 트럼프와 머스크와 트럼프의 동맹은 이어질 것이고 서로가 필요한 거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관세 전쟁에서 머스크와 같은 그 혁신적인 기업가를 가까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관세 전쟁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혁신 기업이 결국은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고 그게 6월 달에 테슬라 FSD 자율주행이 성공하는 것이 미국을 위해서도 또 전 세계 그 인류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일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긴급하게 테슬라 자율주행 일론 머스크 5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5조 달러가 가능한지를 긴급하게 그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규모를 보시면은 자율주행은 2032년까지 무려 2.4조 달러의 시장 규모가 있고 로보택시는 2030년까지 11조 달러 규모니까 이 둘을 합치면 13조 달러의 시장 그 규모인데 여기서 절반만 가져온다 해도 5조 달러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걸로 보여지죠. 지금 50%가 아니라 거진 70-80%를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술적인 완성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상식적인 일인데요. 자, 여러분한테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를 탈래? 아니면은 화웨이나 BYD의 자율주행을 탈래? 이렇게 하면은 차라리 웨이모를 타더라도 중국 그 자율주행 차를 타지는 않는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이게 이제 상식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딱 한 개를 선택한다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탄다고 얘기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시장 규모가 이렇게 11조, 절반만 가져와도 5조 달러.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투자 게으르게 하시면은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4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빠른 시일 안에 5배 가치를 올릴 수가 있다. 자, 시장 잠재력과 규제 완화, 특히 규제 완화는 머스크와 트럼프 동맹은 계속한다. 방금 말씀드렸고요. 자, 5번 보시면은 이렇게 낙관적인 견해에선 2029년에 아까 캐시우드가 예측한 대로 2,600달러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거고 중립적으로 봐도 2030년에서 32년 경우에는 8조 정도의 시장 3, 4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2032년에는 5조 달러, 지금의 5배는 무난하게 달성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도 중요하니까 한번 짚어 넘어가 보죠. 비트코인은 그 5월 현재 86K 약 1억 3천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 2025년 말에 그 낙관적인 전망은 5억 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 100만 개 전략 자산화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자, 본격적으로 그 달러의 기축통화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 금융권의 채권 거래 일정 부분만 가져와도,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그 금시총액 25%만 점유를 해도 2030년에는 21억 원까지 비트코인이 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있고, 중립적인 전망에서는 7억 원대까지, 그러니까 약 5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그 스트래티지의 그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을 표방해서 비트코인을 기업 차원에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자, 일본에도 나타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비트코인 물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은 이제 시간 문제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제인지, 자, 그래서 지금 저렴할 때 비트코인도 0.01 코인이라도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사 모아가야 된다는 거죠. 특히 어린이날 맞이해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테슬라와 비트코인이야말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경제 독립 씨앗 중에 자녀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런 점을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 한국은 연휴지만 다음 주부터 줄줄이 그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월요일에는 포드가 있고요. 자, 지금 그 수요일에는 우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코인베이스 예정돼 있죠. 자, 코인베이스는 그 암호화폐 거래소죠. 우버는 공유업체, 포드는 기존 레거시 업체의 3위에 해당하는 그 기업이기 때문에 잘 관찰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실적 지금 보고 있는데 이때 이제 워런 버핏의 말이 중요하죠. 투자와 비즈니스의 한 가지 문제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이게 워런 버핏의 명언인데 투자가 쉽다면 결과가 그 변동성이 없다면 그거는 투자가 아니죠. 불안하고 남들이 다 시장을 떠나갈 때 용기를 내야 되고, 이런 분들이, 그리고 버티는 용기를 가진 분들이 또 공부를 통해서 올바른 경제독립 씨앗을 발견하는 안목이 여러분을 경제독립으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버크셔 해서웨이의 2025년 1분기에 그 실적표 한번 정조화면으로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보험 부분이 이제 부진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AI가 대세라는 거는 지금 이걸 보셔도 알 수 있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다 지금 AI 1분기 실적이 좋았죠. 자, 2분기는 관세 때문에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자, 이게 대세로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AI가 과연 돈이 되겠어? 이제 돈이 되는 걸로 실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 잘 지금 시점에서 주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주요 종목들을 좀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치고 1위로 올라갔고요.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가 모두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도 지금 맹렬하게 1조 클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AI에서 6월 1일 굉장히 How long until June? 얼마나 남았냐, 이런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서 그룹에다 물어보니까 그 X 게시물은 테슬라가 6월 1일 오스틴에서 그 로보택시 론칭을 간접적으로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6월 1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 다만 야심적인 목표로 설정된 만큼 6월 말이나 7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룹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박 소식인데요. 체코에서 2026년 1월부터 유럽에서 FSD 감독을 효과적으로 허용하는 그 자율주행에 대해서 법안을 그 정비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FSD가 운전할 땐 FSD 책임, 인간이 운전할 땐 인간이 책임. 자, 이렇게 이제 법안을 정비했다는 건데, 자, 이게 이제 확산이 되면 유럽 전역에서 확대가 되겠죠. 자, 한국만 좀 많이 뒤처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요번에 그 모든 걸 정비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타링크 소식인데,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인터넷 서비스를 125개국 이상에서 액세스 제공. 자, 이거 대박 소식이죠. 저도 지금 SKT 해킹 사태 등 불안해서 이제 스타링크 서비스 되면 갈아탈까 생각 중인데요. 아마 전 세계 투자자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지금 모델 Y가 이제 그 왼쪽이 주니퍼 신형, 오른쪽이 구 모델 Y인데, 여러분 비교를 해보시고 지금 왼쪽 모델 Y 주니퍼 너무 잘하고 있죠. 자, 그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허버트 옥이 이제 그 월스트리트 2025년까지
로봇 시장이 급성장 전망을 하면서 디지털 트윈, 공장봇, 가정용 AI, 테슬라가 가장 가치 있는 옵티머스 봇 제품일 수 있다. 자, 이런 인터뷰 내용을 공유를 해주었고요. 자, EU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자율주행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거진 다 왔습니다. 체코가 허용했다는 거는 이제 정말 테슬라 FSD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워런 버핏이 미국에 절대 맞서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저는 여기에 추가하고 싶습니다. 테슬라에 절대 맞서지 말라. 이거는 지금 그 팔란티어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전고점 돌파 이제 그 거진 왔는데요. 이 그 피터 틸이 팔란티어를 세웠죠. 그래서 이 피터 틸이 테슬라 특히 일론 머스크에게 절대 맞서지 마라. 그래서 저는 워런 버핏과 피터 틸의 말을 포함해서 미국과 특히 미국의 테슬라 기업에 절대 맞서지 마라.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비감독 상태의 그 자율주행 여기에 대해서 FSD는 급속히 확장될 것이다. 지금 그 라라 트럼프 그 트럼프 대통령의 며느리죠.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에피소드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내용인데요. 꼭 확인해 주시고 FSD 자율주행 테슬라의 미래가 지금 더 빨리 오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일, 내 소중한 자녀를 사랑하는 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건강과 행복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독립을 쟁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여운 자녀에게 자 5만 원, 10만 원 용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녀에게 경제 독립 씨앗을 파종해 주는 겁니다. 자, 경제 독립 씨앗 파종은 테슬라 비트코인 10,000원, 20,000원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 찾으시고 요즘은 워낙 그 증권회사 사이트가 잘 돼 있어서 전화로도 또 앱으로도 자녀에게 이렇게 1, 2만 원 가지고도 경제독립 씨앗 테슬라와 비트코인 파종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잘 찾아서 의미 있는 연휴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가 3일경제독립TV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Years that you think could really revolutionize humanity? Well, Tesla in a few months will release unsupervised full self-driving. So the cars that people are driving right now, the cars that you can buy from the factory, will be driving around by themselves with no people in them. Wow. That's we would call unsupervised full self-driving. So there's literally no one in the car on public roads. We'll start that in Austin in a few months, in June, and then we'll rapidly expand that to the rest of the country. In fact, anyone who has Tesla now, if they try self-driving, it should work very well. It should be rare that you need any intervention. So, in fact, in the future, I think it'll be unusual to see a manually driven car. Wow. It'll be like seeing a horse. Interesting. Yeah. There's still horses. In fact, technically, there are more horses now than there were at any time in the past. We don't use them for the same means. But if somebody came to work on a horse and they didn't live on a farm, you'd be like, that's an odd thing to do. So in the future, it will be strange to see someone actually driving themselves in a car. Yes. Tesla's also creating a humanoid robot, Optimus, which I think everyone is going to want. Because it'll be like, who wouldn't want their own personal R2D2 C3PO robot buddy? That will help you do anything you want to do. I think that's going to be a massive product. SpaceX is doing rocket launching and Starlink internet, and hopefully we'll build the technology to make life multiplanetary, to build a self-sustaining city on Mars.